안녕하세요, PD머풍입니다. 그렇게도 갖고 싶었던 3A사의 피규어 3A의 트랜스포머 시리즈 중 범블비 제품을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핫토이사 제품과 퀄리티로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회사가 몇 없는데 그중 메카닉 계열을 정말 잘 만드는 게 바로 3A사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고 제품 출시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회사인데 이번 영화 범블비의 제품을 출시하면서 상당히 많은 컬렉터들이 3A사의 제품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솔로 무비의 DLX 범블비 제품은 흔하디 흔한 제품이지만 트랜스포머5 최후의 기사의 제품은 영화가 폭망함에 따라 피규어가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높은 가격대도 한몫을 했습니다. 영화의 시리즈도 그리 좋은 막을 내리지 못했고 마블사의 인기로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피규어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잘 만들어진 피규어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납득 가능한 수치까지 내려와 이번 기회에 3A사의 피규어를 한번 구매해보았습니다. 미개봉 제품을 구매했고 리뷰하기에 앞서 미리 제품 검수를 마친 상황입니다. 이번 리뷰로 3A사의 피규어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기가 크다 보니 카톤 박스부터 엄청난 덩치를 보여줍니다. 영화 제목과 제품 이름 그리고 X 버전이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옆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트박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이캐스트 아이언맨 시리즈처럼 스티로폼이 있고 플라스틱 껍데기 위로 덮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영화 로고와 범블비의 일러스트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측면에는 깔끔하게 로고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후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시면 This is not a toy 라고 적어둔 걸 볼 수 있는데 컬렉터로서 이런 문구는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주는 느낌입니다. 플라스틱 껍데기는 벨크로로 붙여져 있습니다. 고급짐을 선사해주는 듯 하네요. 나머지 패키지는 아이언맨 다이캐스트류와 거의 동일합니다. 겉에는 양각으로 로고들이 표현되어 있고 내부에는 비닐로 포장된 추가 루즈들이 보관되어 있고 두 번째 레이어에 범블비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설명서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컬러에 굉장히 좋은 재질의 용지를 사용한 게 고급짐을 배로 늘려주는 듯 했습니다. 부속품의 용도와 배터리 삽입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부에는 관절부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큰 장점인데 범블비의 LED 라이트는 모두 한 가지의 배터리 종류를 사용합니다. 후에 상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두 번째 설명서는 두껍고 코팅이 된 용지인데 범블비 캐논 파츠가 들어있는 익스클루시브 버전에만 동봉되어 있습니다. 착용 방법과 배터리 삽입 방식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범블비의 제품 구성입니다. 착용해야 되는 추가 파츠들과 액세서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블비 등에 부착해야 되는 바퀴 부품입니다. 휠의 재질 표현이나 고무 타이어에 묻은 흙 표현 등 깜짝 놀랄 정도의 퀄리티입니다. 부착은 볼 관절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가동 시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에 부착하는 날개 파츠입니다. 문짝으로 표현된 게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도장이 실제 차의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절부는 웨더링이 정말 일품인 듯합니다. 날개 파츠는 큰 날개와 작은 날개 둘 다 가동이 가능합니다. 허벅지에 붙어있는 파츠입니다. 범블비 디자인이 여러 번 바뀌었었는데 부분적으로 고정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가더라고요. 범블비 허벅지 부분이 실제 차량의 이 부분이란 건 알만한 분들은 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볼 관절로 부착이 가능합니다. 범블비의 배틀 마스크입니다. 영화에서는 전투할 때만 머리 위에서 내려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굉장히 잘 재현해 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망치 액세서리인데 저는 사실 최후의 기사 영화를 보지 않아서 망치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예고편에서 본 게 답니다.
크기는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범블비 하면 캐논 무장이 연상돼서 망치는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망치를 등에 지를 수 있게 해주는 추가 핀과 손에 부착하게 도와주는 핀입니다. 마찬가지로 망치는 크게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 빈도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익스 안정으로 들어있으면 안 되었던 캐논 파츠입니다. 결국 5편 영화에서 처음 나온 망치가 기본 부석이라는 게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캐논 파츠는 크기가 정말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6인치 피규어 크기만한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그을린 디테일이나 전체적인 도색은 100점 만점에 200점을 주고 싶네요. 부착은 버튼을 누르면 교환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완고한 편입니다. 추가 파츠들을 착용하고 전체적인 디테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츠를 착용할 때는 힘 조절을 정말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안불안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파손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날개 파츠는 그냥 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 파츠를 모두 착용해주고 나면 진정한 본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가동은 아무래도 디테일에 힘을 쓴 제품인 것 같은 게 안 그래도 크기가 큰 제품인데 가동을 한번 하려면 온몸에서 땀이 납니다. 거의 모든 관절이 라쳇 관절이고 뻑뻑한 상태라 파손 위험이 너무 큽니다. 뾰족하고 작은 파츠들이 굉장히 작은 접합 부위를 가지고 있어서 언제 부러져도 모를 상태로 접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가동에 타협을 주지 않은 만큼 재현도 하나는 끝장납니다. 핫토이가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하다라는 느낌이면 이건 그냥 영화 소품인 것 같습니다. 촬영하던 거 잠시 빌려온 느낌이랄까 진짜 다른 피규어가 필요가 없네요. 일전에 다크 오브 더 문 버전으로도 범블비가 같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당시에는 제품 물량도 적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한 제품이 드물었기에 명품 소리를 들었던 제품입니다만 얼굴 조형이 솔직히 너무 안 닮아서 명품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번 제품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똑같아요. 피규어 재현도에 있어서 헤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전 제품과의 차별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뒤통수는 큰 특징 없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헬멧에 군데군데 웨더링이 들어간 모습이 보입니다. 더듬이 부분도 가동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성체 디테일입니다. 차량의 전면부가 가슴으로 오는 디자인인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쇄골 부분의 디테일은 연질입니다. 카라 부분도 개별적으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 장갑 또한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쪽도 기믹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같은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등에 엔진이 위치한 듯 이런 부분도 굉장히 세밀합니다. 몸통 부분은 통으로 PVC 재질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엉덩이 쪽 장갑도 PVC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팔뚝 부분도 기존 범블비의 전형적인 디자인입니다. 노란색 장식품도 PVC 재질입니다. 팔뚝 부분에 메카닉적인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습니다. 영화 그대로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손입니다. 사타구니 쪽도 좀 변하긴 했지만 기존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온 느낌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진짜 쇠처럼 느껴지게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뾰족한 부분은 연질로 되어 있고요. 허벅지의 파츠 또한 개별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내부도 가려지는 부분이지만 디테일을 잘 살려놓은 모습입니다. 메카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듯 합니다. 전체적으로 밀도감이 있다 보니 관절부도 디테일 표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장단지 부분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살리기 어렵다는 발목 부분도 진짜 잘 재현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무광으로 도색되어서 꼭 손에 뭐가 묻을 것 같네요. 나머지 디테일도 쭉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터리 삽입 방법을 보고 라이트를 켜보겠습니다. 헬멧을 위로 당겨주면 분리가 됩니다. 상부에서 보면 바로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분리 없이 뒤에 동그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점등이 됩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뒤에 엔진룸을 손톱으로 열어주시면 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모든 부분이 LR44 또는 AG13 배터리 2개씩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버튼을 누르면 점등이 됩니다. LED 정등이 이렇게 편리한 건 처음인 듯 하네요. 핫토이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광량도 충분하고 켜고 끄는 게 편해서 그런지 확실하게 효율적인 기믹이라 생각이 듭니다. 핫토이 LED 기믹은 한두 번 켜고 끄면 힘들어서 계륵 같은 기믹이 돼버리곤 했는데 확실히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에도 LED 효과는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마스크 착용 또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합니다. 헬멧과 눈 사이의 공간에 수핀을 꽂으면 되는데 원기둥의 암수핀이 아닌 조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형을 이용한 탈부착이 신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시 턱이 살짝 보이는 고증도 살려주는 게 용합니다. 캐논에도 배터리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그냥 뽑고 배터리를 넣으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작은 주둥이가 버튼인데 참 이런 거 하나는 324가 설계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앞뒤로 숨겨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팔이 분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눌리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캐논은 상당히 힘을 줘서 넣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연출이 가능합니다. 캐논 자체가 부피가 커서 밀도감이 대폭 상승합니다. 요번에 한덩치로 인기몰이 중인 핫토이 워머신 마크4입니다. 범블비 앞에 서니 이 친구도 작아 보입니다. 덩치 차이는 이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을 분리한 김에 망치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작은 핀을 연결해주고 망치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엄지는 팔뚝 쪽을 향하게 해서 착용을 하면 됩니다. 대강 이런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광산이 나오는 도끼라든지 그런 게 나을 것 같은데 워낙에 마음에 안 드는 파츠라 감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규어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지만 생각보다 가동폭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연질 파츠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는 단점이 있네요. 카라 부분은 평면적으로 위아래 가동이 가능합니다. 어깨 부분은 앞으로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의 상부 장갑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옆의 장갑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팔이 360도 회전이 가능하지만 바퀴 부분이 튕겨나갈 수 있으니 유의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팔은 옆으로도 올릴 수 있지만 어깨 부분의 관절이 약해서 좀 불안합니다. 팔뚝 부분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팔뚝 장갑 때문에 완전히 굽혀지진 않습니다. 손목은 볼관절과 수직축이 있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당연히 손가락 모두 각개 가동이 가능합니다. 복부 부분은 PVC 재질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편입니다. 고관절은 상당히 놀라운 가동폭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가동이면 무릎 앉아 자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옆으로는 무게가 버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전도 가능합니다. 무릎은 방해되는 장갑이 많아 이 정도 굽혀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발목은 커다란 볼 관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 주변이 복잡한 구조물로 표현되어 있어서 되도록이면 가동을 안 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다이캐스트 재질이 없다고 가볍다고들 하시는데 진짜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이루고 있는 파츠도 많고 크기도 커서 무시하면 안 될 무게는 맞습니다. 처음 구매해본 3A4 피규어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핫토이 피규어보다 장점도 많지만 아무래도 갖고 놀기엔 힘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액션 피규어를 조심히 다룬다는 자체가 힘든 일이지만 전시 효과가 이 정도라면 감안할 부분인 듯 합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바로 구매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